네, 마켓 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오전장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뉴욕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된 부분 첫 번째 포인트로 나오고요. 두 번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 세 번째 포인트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장 초반 운송장비 상대적인 강세 흐름에 주목하자입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함께 살펴봤고요. 먼저 하재누리 전문가님, 네. 지금 두 번째 포인트대로 양시장이 모두 그냥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은 좀 하락을 했잖아요. 이보다는 선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뉴욕 증시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비행기 추락한 문제가 또 아직까지는 또 해결될 수 있는 방향성이 조금 아직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지수 움직임 자체가 일봉으로 놓고 화면 좀 보시면은 일봉으로 놓고 보면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거기서 거기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는 우리가 마치 이제 2000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답보 상황 보이는 거 큰 차이가 없는데 오늘은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뭐 크게 공격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뭐 거래가 줄어들면서 머뭇대는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답보 양상이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이 무조건 뭐 답보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다우 구성 종목이 모두 이제 30개죠. 그중에 오늘 8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8개 종목 오른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급등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텔이나 JP 모건 체이스까지 쭉 8개가 올랐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아침 나절에는 약세 내지는 마이너스 살짝 보였다가 장 중반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인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는 인텔을 보게 되면 화면에 지금 나가는 게 인텔인데요. 아침 나절에 음봉이 살짝 보였다가 이제 장중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일봉을 보게 되면 갭상승한 그 흐름 자체에서 이탈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 말고 JP 모건 체이스 상승폭이 가장 작습니다만 0.01% 올랐는데 이 종목도 오전 초반에는 약세, 시장하면서 약세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살짝 강보합을 보였는데 이 종목도 역시 갭상승한 그 추세가 흐트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뉴욕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없이 약세를 살짝 보였지만 종목별로는 사실 이미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상승 시도가 진행된 종목은 여전히 그 추세에서 아직까지는 이탈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보단 종목 쪽의 움직임이 훨씬 더 시장의 방향성과는 일치하는 모습이다. 이게 뉴욕 증시에 오늘 마감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시장 방향성은 이제 종목별로 가는 흐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포인트가 운송장비 상대적인 강세입니다. 보니까 지금 1024원 정도 환율이 오늘 장에서도 조금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운송장비가 굉장히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먼저 그 장 초반의 양대 지수를 잠깐 보실게요. 화면 요거 좀 잠깐 잡아주시면은 장 초반 이 왼쪽에 이제 거래소 오른쪽에 코스닥인데요. 10초 지수에 10초간의 변화된 지수인데 일단 뭐 궤적은 조금 다르지만은 내려왔다 올라간 모양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뭐를 하나 좀 챙겨서 봐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장 초반에 운송 장비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운송 장비의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근데 5분봉을 왜 갑자기 올려놨냐면은 조금 제가 요거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오늘 그 운송 장비가 진행되는 현재 0.3% 올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어제도 그랬지만 그제도 그랬고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이 종목이 오늘 방향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어제고요. 요거는 그제, 요거는 그 전날. 그럼 사실 그 업종지수 2400선에서 상당히 횡보 국면이 진행되다가 어떻게 장 중반 이후에 뚝 떨어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반등하려면은 최소한 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야 되고 이 밑이라고 한다면 여기 2350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안 돼야 되는 거고 여기 위에 2400선을 또 지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강하게 간다면 좋은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환율 문제에 따른 부담감이 사실 존재하곤 있지만은 운송 장비 업종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관심 받는 얘기는 매수세들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오늘 아침 시초가 움직임하고 또 이 종목의 움직임, 이 그 섹터 움직임하고 상당히 좀 관련성이 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좀 강세를 보였고 현재도 어느 정도 강보합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업종지수 흐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종목별로도 봤을 때 뭐 S&T 모티브와 SL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더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잘 가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더 그런 공통점을 더 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든지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는 사실 그 부품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많이 납품이 돼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현대차, 기아차에 목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른 부분도 상당히 좀 반영되는 모습이 있고 그동안에 환율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 또 부품주들도 약세폭이 좀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선까지 내려서 있다. 또 매수세들이 일정 부분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오는 종목 또 견조하게 상승이 좀 앞질러 가는 종목은 익히 매수세들이 좀 유입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급이 또 뒤따라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종목을 살펴보면 뭐 건설도 있고요. 지금 은행, 증권, 금융 섹터는 꾸준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증권주를 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봐야 된다라는 게 7월 초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지금 20일째 증권업종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종은 지수 2000포인트가 유지가 된다면 당분간 시장의 방향성을 끌어가는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건설업종은 상승폭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워서 좀 꺾일 수 있는 모습이 있지만 증권업종은 2분기 실적도 상대적으로 괜찮아지면서 또 지수 2000포인트 위에서는 또 시장이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권업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추세 연속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그중에 특히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후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포인트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장 초반 약세 종목 가운데서 체결 강도가 높았던 종목. 두 번째는요, 연기금이 매수 연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기술적인 횡보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하자입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모두 종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좀 엮여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일단 체결 강도가 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시장과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뉴욕 증시 아까 8개 종목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우 종목 중에서. 그 종목들이 대부분 아침 나절보다 장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체결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도 그게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아침 나절보다 체결 강도가 높아진 종목들이 뭐 강원랜드나 자화전자나 뭐 효성, ITX나 이런 종목들이 체결 강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 지금 한 4% 정도 올랐는데요. 아침 나절 시초가는 분명히 마이너스였어요. 아까 그 뉴욕 증시의 종목들이 예시 든 것처럼 살짝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지금 34,300원대로 올라서면서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1,300원 정도 올라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체결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이 아침부터 붕 뜨는 것이 아니고 아침 나절보다 곧바로 체결 강도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건 뭐 자화전자나 또 효성 ITX나 뭐 그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지금 주목해 보실 게 이제 기관 중에 연기금 투신 종목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투신권들이 그동안에 잔뜩 사놓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지 않은 가운데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라도 보게 되면은 증권업종에 대한 매수가 연기금 매수가 상당히 길게 지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뭐 우리투자증권도 들어가 있고 또 대우증권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 중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지수 2000포인트는 당분간 답보 상황, 밴드권이 폭이 좁게 진행되면서 수급 주체에 강한 모습이 있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물량을 사놓고 아직까지는 매도 없이 물량이 계속해서 매수로 진행되는 것이 연기금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오후장에 있을 것 같고요. 투신권을 거기다 갖다 붙인 것은 연기금과 투신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진행하는 종목들은 외래도 상당폭 안정감이 돋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투신권까지 같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체크하신다면 좀 더 종목 선정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추세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 연기금 그리고 투신권에서의 수급까지 밑받쳐주면서 좀 더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역시 증권주에서 살펴볼 종목은 말씀하셨던 우리투자증권이 그 추세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투자증권은 재료가 좀 있죠. NH농협과의 합병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우리투자증권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음봉이 없어요. 계속 상승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되는 부분이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추세 움직임이 진행될 확률이 높고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완만합니다. 반등, 또 잠깐 조정, 또 상승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서 찾아보면은 요거 대우증권인데 연기금 매수가 이어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투자증권도 역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신권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가세가 되어 있는 게 우리투자증권이고 대우증권은 투신권 가세가 좀 더뎌요.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끌어가는 것은 우리투자증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중심을 연기금에서 본다면 대우증권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 다만 두 종목 다 상당 부분 올라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2000포인트가 횡보 국면이지만 2030, 40 됐을 때는 추격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고려보다는 좀 눌리는 시점이 나오면 사보겠다. 안 나오면 안 사겠다.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아직은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동부그룹주 가운데 동부증권이 또 오늘장에서 2% 이상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부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잖아요. 좀 접근은 힘들까요? 사실 동부증권에 대해서도 매수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씀드린 요런 부분, 그 조건식이, 자, 동부증권 한번 잠깐 볼게요. 이 동부증권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동부증권의 그 각 기관들의 매매 동향인데 투신권 한 주도 안 사고 연기금 한 주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의 매매 주체가 누구냐? 오늘 이것도 올라가면 따라 사볼까가 아니라 그 주체가 존재하는 종목을 오히려 눌릴 때 조금 늦게 사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증권주가 지금 일제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만 이 안에서도 말씀하셨던 조건식 수급에 맞춰져 있는 그런 종목을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로 볼게요. 기술적인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어떤 종목이 있나요, 전문가님? 기술적인 횡보라는 거는 차트를 봤을 때 바닥을 이제 다지는 종목이 소위 이제 기술적인 그 횡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종목을 몇 개 좀 잠깐 예를 또 들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 좀 올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다우 기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바닥권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요거는 아직 횡보 국면이 진행되는 게 초입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으면은 삼성전기를 잠깐 보시면 삼성전기의 주가 움직임은 이미 기술적인 횡보 국면 안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다우기술보다는 앞질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차트상 모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2.6%, 8%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같으면 관심이 영 없는 종목이에요. 안 움직이고 답보 상황이니까 주목하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약세를 보이든 강세를 보이든 이 종목은 상당히 지수보다 앞질러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술적인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지수 2000포인트라는 것과 상관도를 지어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 2000포인트가 횡보로 진행될 때 주가가 바닥권에서 횡보가 초반에 진행되는 종목보다는 이미 진행된 종목이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답보 상황 속에서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지수가 안 밀린다는 조건 하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수는 2020포인트대에서 30, 40으로 갈 확률, 밑으로 내려서 1900으로 밀릴 확률보다는 높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기술적인 바닥권 종목이 좋을 건데 삼성전기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다라고 나오는 SBS 같은 경우도 이미 이번 달 들어서 횡보 국면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적이 나쁘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적 나쁜 건 이미 5월달, 6월달, 4월달 다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횡보세가 진행되는데 오늘 살짝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목은 급등으로 갈 확률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거꾸로 뒤집어서 밀려서 나한테 손해를 줄 확률이 그만큼 줄어 있는 거죠. 이미 손해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시는 게 5호장의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기술적 바닥을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지 횡보가 또 진행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반등 신호를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오후장 전략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하재누리 전문가와 마켓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후 4시에는 종목 카운슬러가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미리 종목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